안녕하세요, 한블랙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 패션위크의 종류부터 시기, 그 특징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션위크란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를 통해서 자기 작품을 선보이고 또 평가도 받고요. 세일즈까지 이어지는 연간 행사이자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패션위크는 한 시즌 앞서서 미리 컬렉션을 공개하고요. 1년에 2번 진행하게 됩니다. 또 특징은 남성복과 여성복으로 나뉘고 남성복이 먼저 시작을 하고요. 남성복 컬렉션들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여성복 컬렉션이 시작을 합니다. 또 시기는요, 남성복은 1월에서 3월부터 그해 가을에서 겨울, 그리고 내년 겨울까지 폴 윈터 컬렉션을 진행하고요. 요즘엔 보통 어텀 윈터로 많이 쓰더라고요. 또 6월에서 7월에는 내년 봄과 여름 스프링 썸머 컬렉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여성복은 그보다 한두 달 늦게 시작을 해서 2월에서 3월에 FW 컬렉션을,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 SS 컬렉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티쿠트르인데요. 오티쿠트르는 우수한 봉제 작업이라는 프랑스 말이고요. 최고급 품질의 독창적이고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컬렉션이자 소수의 오더메이드를 위한 패션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패션쇼가 끝나면 고가의 맞춤형 소량 제작을 하게 됩니다. 효율성이 중요한 기성복과는 다르게 보통 수작업으로 제작이 되고요. 고급 소재와 기술력,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 제작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엄청 비싸고요. 고급 드레스 등을 많이 선보이게 됩니다. 보통 해외 셀럽들이나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입는 이런 드레스들이 다 오티쿠트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티쿠트르는 파리에서만 열리는 컬렉션으로 1월과 7월에 개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뿌레타포르테입니다. 이 뿌레타포르테는 불어로 고급 기성복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레디 투 웨어, 줄여서 RTW라고 부릅니다. 현대에는 보통 여성복 컬렉션을 의미하고요. 기준 사이즈를 가지고 패턴을 제작해서 만든 기성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대중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둡니다. 보통 우리가 사입는 기성복들이 다 이런 레디투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맨즈웨어 컬렉션입니다. 이 맨즈웨어 컬렉션은 크게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레디투웨어 안에 속하게 되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남성복 라인만 선보이는 그런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밀라노 패션위크 기간에 삐띠 워머라는 패션 박람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멋있는 이태리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박람회가 이 삐띠 워머고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정말 멋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눈호강 제대로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리폴입니다. 이 프리폴 컬렉션은 가을 직전에 입을 패션을 출시하는 캡슐 컬렉션 형태인데요. 레디투웨어보다는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컬렉션은 SS와 FW 사이에 그 공백의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진행하는 컬렉션이고요. 브랜드의 수익률을 위해서 또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알렉산더 맥퀸, 발망, 샤넬, 크리스찬 디올, 에뜨로, 질샌더, 루이비통 등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말이 많았던 잠수교에서 진행했던 루이비통 컬렉션이 바로 2023 프리폴 컬렉션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조트 컬렉션과 크루즈 컬렉션입니다. 이 두 가지 컬렉션은 보통 여름과 겨울 휴양 시즌에 진행이 되는데요. 메인 시즌 쇼가 끝나고 보통 3개월 후에 열리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브랜드가 런웨이를 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샤넬, 셀린느, 구찌, 이자벨 마랑, 마르니 등등이 있습니다. 세계 4대 패션위크는 각 나라 도시에서 열리는 패션위크들 중에 가장 크고 유명한 4군데 패션위크를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 4군데 패션위크는 기간에 겹치지 않게끔 순서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은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런던, 밀라노, 파리 이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뉴욕 컬렉션입니다. 뉴욕 컬렉션은 가장 먼저 열리는 컬렉션으로 상업적인 레디투웨어 위주의 컬렉션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의 패션위크입니다.
첫 번째 열리는 컬렉션인 만큼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마크 제이콥스, 케빈 클라인, 랄프 로렌, 알렉산더 왕, 톰 브라운, DKNY 등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런던 컬렉션입니다. 이 런던 컬렉션은 보통 전통적인 영국 브랜드들과 또 젊고 개성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의 데뷔쇼를 중점으로 이어지는 패션위크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버버리, 비비안 웨스트우드, JW 앤더슨, 포이 스미스 등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밀라노 컬렉션입니다. 이 밀라노 컬렉션은 런던 컬렉션 다음에 개최되는 컬렉션이고요. 명품하면 메이드 인 이태리가 떠오를 만큼 이탈리아는 예전부터 다양한 소재와 또 뛰어난 기술력으로 장인 정신과 고급 패션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이 밀라노 컬렉션은 남성복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성격의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돌체앤가바나, 페레가모, 보테가 베네타, 프라다, 펜디, 구찌 등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파리 컬렉션입니다. 이 파리 컬렉션은 4대 패션위크 중에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가 있는 컬렉션이고요. 또 디자이너들이나 브랜드들에게는 가장 입성하기 어려운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이고 콧대가 높은 프랑스에 디자이너들이 정착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만큼 파리 패션위크는 브랜드의 전통과 철학을 강조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가장 많고요. 세계 패션위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행사인 만큼 전 세계의 바이어들이나 프레스들은 항상 파리 패션위크에 가장 크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동시에 전 세계 패션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샤넬, 크리스찬 디올, 루이비통, 생로랑, 마르젤라, 요지야마모토, 이세미야케, 꼼데가르송 등등이 있습니다. 이 4대 패션쇼에서 공개되는 디자인들은 전 세계 생중계가 되고 곧 다가올 다음 시즌의 트렌드가 됩니다. 1차적으로 패션위크에서 선보인 디자인들은 2차적으로 스파 브랜드들이나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바로 참고를 해서 보통 이제 카피를 많이 하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또 재밌는 건 스피드가 생명의 스파 브랜드들답게 그 카피한 디자인들은 오리지널 브랜드들보다 훨씬 빨리 제품을 출시하게 되고요. 자라나 H&M 같은 대형 스파 브랜드들에서 항상 그런 카피 제품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외에도 도쿄, 상하이, 시드니, 싱가포르, 베를린, 두바이, 밴쿠버 등등 각 3개 도시에서 패션위크를 개최합니다. 한국도 매년 서울 패션위크를 진행하는데요. 요즘엔 동대문 DDP에서 3월과 10월 이렇게 2번 개최합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서울 패션위크는 다른 도시 패션위크들에 비해 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행사 기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전 세계 바이어들은 이미 계약이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디자이너나 브랜드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굳이 서울 패션위크까지 올 명분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자국 브랜드로는 준지나 우영미 정도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강혁, 헤인서, 앤더슨벨, 아더에러 등등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직 세계 시장에 정착하기에는 패션 역사도 짧고요. 아시아라는 핸디캡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패션 선진국 일본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요지 야마모토나 꼼데가르송, 이세미야케 같은 정말 글로벌한 세계적인 브랜드가 언젠간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블랙이었습니다. 끝!